눈알이 없습니다. 시신경도 썩어서 사라졌습니다. 60년간 세상이 뭔지 몰랐습니다. 어둠도 몰랐습니다. 검은색이 뭔지도 몰랐죠.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봅니다. 2026년 2월, 미국에서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선언했습니다. 눈이 없어도 보게 해주겠다. FDA가 승인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SF 영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임상시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00년간 인류가 절대 불가능이라고 포기했던 영역. 그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의료 뉴스가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가 깨지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 없이 보는 인간, 생물학을 거부하는 인간. 그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왜 300년이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왜 21세기에 화성에 로켓 보내는 인류가 고작 눈 하나를 못 고쳤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머스크가 뭘 한 건지 이해됩니다. 시간을 1755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프랑스의 과학자 샤를르 루아. 이 사람이 미친 짓을 합니다. 선천성 시각장애인의 머리에 전기를 흘려보낸 겁니다. 잔인하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빛이 보여요. 눈이 없는데 빛이 보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본다고 느끼는 건 사실 눈이 하는 게 아닙니다. 뇌가 하는 겁니다. 눈은 그냥 카메라 렌즈예요. 정보를 모아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일 뿐이죠. 그 전기 신호가 시신경이라는 케이블을 타고 뇌의 후두엽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뇌가 그 신호를 해석해서 이게 엄마 얼굴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진짜 보는 건 뇌입니다. 르루아의 실험은 이걸 증명했습니다. 눈을 건너뛰고 뇌에 직접 전기를 쏘면 뇌는 그걸 빛으로 해석한다는 걸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뇌에 직접 전기를 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론은요. 근데 270년간 모든 과학자가 여기서 막혔습니다. 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게 진짜 악몽입니다. 여러분, 시신경이 뭔지 아시죠? 눈과 뇌를 연결하는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 하나에 신경섬유가 몇 가닥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120만 가닥입니다. 화재로 녹아붙은 스파게티를 상상해보세요. 120만 가닥이 뒤엉켜 있습니다. 이걸 한 가닥씩 원래 자리에 다시 꽂는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선천성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 케이블이 아예 형성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퇴화되어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실명한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시신경이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사용하지 않는 도로는 폐쇄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지난 270년간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 스파게티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연결해 보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부 실패했습니다. 근데 한 명,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신경과학자 윌리엄 도벨. 이 사람은 미친 짓을 합니다. 120만 가닥? 포기해. 그냥 뇌에 직접 꽂자. 도벨은 백금 전극 수십 개를 환자의 뇌 시각 담당 영역에 박아버렸습니다. 카메라를 연결했습니다. 결과요? 환자가 봤습니다. 완벽한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빛의 점들, 전광판처럼 깜빡이는 광점들. 하지만 점이 모이니까 윤곽이 보였습니다. 사람 형체를 구별했습니다. 세상은 열광했습니다. 시각장애, 드디어 답을 찾았다. 근데요, 뇌는 두부보다 물렁물렁합니다. 진짜로요. 거기에 금속을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부합니다. 염증, 흉터, 신호 차단, 전극에서 열도 났습니다. 0.5도만 올라가도 뇌세포는 미쳐버립니다. 도벨의 환자들, 처음엔 봤습니다. 몇 년 후,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감염과 뇌손상이라는 선물을 안고요. 도벨은 2004년에 죽었습니다. 그의 꿈도 함께 묻혔습니다. 과학계는 결론 내렸습니다. 뇌에 직접 전극 박는 건 미친 짓이다. 다른 길 찾자. 그래서 20년간 연구는 망막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눈 안에 칩 넣는 거죠. 근데 이건 시신경이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효과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신경이 없는 사람, 사고로 시신경이 끊어진 사람,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칠흑 같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로 자동차 산업을 뒤집고 스페이스X로 우주 산업을 뒤엎은 사람. 이 사람이 2016년에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목표는요?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한다. 사람들은 또 비웃었습니다. 머스크 특유의 과대망상이라고요. 하지만 머스크의 접근 방식은 기존 과학자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제일 원칙 사고라는 걸 씁니다. 기존의 가정을 전부 버리고 가장 기본적인 물리 법칙부터 다시 생각하는 거죠. 머스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뇌가 뭐지? 신비로운 영혼의 거처? 아니 그냥 전기 회로판이야.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감정, 감각은 전부 전기 신호입니다. 뉴런이라는 세포가 전기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처리하죠. 그럼 시각장애는 뭐예요? 전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죠. 카메라에서 모니터로 가는 케이블이 끊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머스크의 미친 발상이 나옵니다. 케이블이 끊어졌으면 그냥 와이파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TV가 있습니다. TV는 모니터고 셋톱박스가 신호를 보내고 그 사이를 HDMI 케이블이 연결하죠. 그런데 케이블이 끊어졌습니다. 강아지가 물어뜯었어요. 이 상황에서 선택지가 뭐가 있죠? 첫째, 케이블을 다시 연결한다. 근데 120만 가닥이 엉킨 스파게티라면 불가능하죠. 둘째, 새 TV를 산다. 근데 뇌를 교체할 순 없잖아요. 셋째, 화면 미러링을 쓴다. 에어플레이나 크롬캐스트처럼 무선으로 신호를 쏘는 거죠. 머스크가 선택한 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시신경을 다시 연결하려고 삽질하지 말자. 그냥 외부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블루투스처럼 뇌에 직접 쏘자. 케이블이 필요 없는 무선 전송이죠.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바로 블라인드 사이트, 한국어로 맹시입니다. 맹인의 시각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도벨도 같은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뇌에 전극을 박았고 감염과 뇌 손상으로 실패했고요. 머스크는 도벨의 비극을 어떻게 피할 생각이었을까요? 답은 두 가지 기술에 있습니다. 첫 번째, N1 칩입니다. 도벨이 쓴 전극은 굵고 뻣뻣했습니다. 뇌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뉴럴링크의 전극은 다릅니다. 두께가 얼마냐면요. 인간의 머리카락이 약 7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뉴럴링크의 전극은 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머리카락의 14분의 1 두께예요. 적혈구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가늘면 뇌 조직이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염증이 안 생기고 흉터도 안 생기고 신호 차단도 안 됩니다. N1 칩 하나에 이런 초미세 전극이 24개 들어있습니다. 도벨의 수십 개와는 차원이 다른 숫자죠. 전극이 많으면 뭐가 좋으냐고요? TV 해상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벨의 시스템은 전극이 몇십 개였으니까 해상도로 치면 16x16 픽셀 정도였습니다. 1980년대 아타리 게임 수준이죠. 모자이크처럼 덩어리진 이미지요. 뉴럴링크의 24개 전극은 32x32 픽셀을 넘어갑니다. 여전히 낮지만 윤곽이 확실해지기 시작하는 수준이죠.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머스크는 공언했습니다. 매년 전극수를 10배씩 늘릴 것이다. 몇 년 안에 4K 해상도 시각이 가능해질 것이다.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전극을 어떻게 뇌에 정확히 심을 수 있을까요? 머리카락의 14분의 1 두께입니다. 사람 손으로는 불가능해요. 손이 아무리 안정적인 외과 의사도 미세한 떨림이 있습니다. 그 떨림 하나에 전극이 혈관을 찢어버립니다. 뇌출혈이 나면 끝장이죠. 여기서 두 번째 기술이 등장합니다. R1 로봇입니다. 이건 뉴럴링크가 개발한 로봇 외과 의사입니다. R1은 실시간으로 뇌를 스캔하면서 모든 혈관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혈관을 1마이크로미터 단위로 피해가면서 전극을 삽입합니다. 사람이 1시간 걸릴 수술을 R1은 15분 만에 끝냅니다. 오차 없이요. 인간 외과에는 이 정밀도를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2023년 뉴럴링크는 이 기술로 원숭이 뇌에 칩을 심었습니다. 유명한 페이저 실험이죠.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폰 게임을 플레이하는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뉴럴링크 기술의 데모였습니다.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읽어서 컴퓨터를 조작한 거죠. 하지만 블라인드 사이트는 반대 방향입니다. 컴퓨터에서 뇌로 신호를 쏘는 거죠. 그리고 2026년 2월 FDA가 바로 이 역방향 임상시험을 승인했습니다. 자, 그럼 블라인드 사이트가 실제로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선명한 시야가 아닙니다. 1세대 블라인드 사이트 사용자가 보게 될 건 흑백의 거친 점들입니다. 1980년대 아타리 게임 화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자이크처럼 덩어리진 이미지요. 그게 다야? 그 난리를 쳤는데 고작 그 정도? 잠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시는 겁니다. 선천성 시각장애인에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뭔가가 보인다는 건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해상도가 낮으면 어떻습니까? 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가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60년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팡이 하나에 의존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세상의 윤곽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머스크가 믿는 건 무어의 법칙입니다. 컴퓨터 칩의 성능이 2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는 그 법칙이요. 전극수도 마찬가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 24개지만 2028년이면 10,000개, 2030년이면 10만 개가 됩니다. 10만 개 전극이면 해상도가 어떻게 되냐고요? HD급입니다. 100만 개면 4K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있습니다. 머스크의 목표는 시각장애 치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뉴럴링크 블라인드 사이트의 카메라는 인간의 눈이 아닙니다. 외부 장치예요. 안경에 달린 카메라일 수도 있고 나중에는 인공 눈알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카메라가 생물학적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은 가시광선만 봅니다. 빨강에서 보라색까지의 좁은 스펙트럼이죠. 하지만 카메라는 적외선을 볼 수 있습니다. 열화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외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블라인드 사이트 사용자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체온으로 사람을 볼 수 있거든요. 벽 뒤에 숨은 사람을 열화상으로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자외선 패턴을 읽을 수도 있죠. 더 나아가면요. 광학 줌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렌즈로 10배, 100배 확대해서 먼 거리의 물체를 또렷이 볼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눈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이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건 치료인가요? 강화인가요? 시각장애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시각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도 적외선 시각이 탐날 수 있습니다. 군인이라면 어둠 속에서 적을 볼 수 있는 눈을 원하지 않을까요? 경비원이라면 열화상 시각을 원하지 않을까요? 이건 더 이상 의료 기술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종의 한계가 바뀌는 기술입니다. 초인간주의, 기계로 인간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상이죠. 블라인드 사이트는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근데요, 이 기술 뒤에는 악몽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염의 위험입니다. 아무리 전극이 가늘어졌다 해도 뇌에 이물질을 넣는 건 변함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10년 후에 뇌종양이 생기면, 치매가 빨리 오면 이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더 소름 끼칩니다. 해킹입니다. 블라인드 사이트의 신호는 블루투스로 전송됩니다. 블루투스는 해킹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시각 신호를 가로챌 수 있다는 뜻이죠. 당신이 보는 것을 실시간으로 훔쳐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요. 당신이 보는 것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빨간 신호등인데 초록색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정보 침해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현실을 조작하는 겁니다. 매트릭스가 현실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구독 모델입니다. 뉴럴링크가 사기업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칩 삽입은 일회성이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뉴럴링크가 구독료를 요구하면요. 월 $99를 내시면 4K 해상도를 유지해 드립니다. 결제가 안 되면 720p로 낮아집니다. 혹은 더 극단적으로 결제가 중단되면 시각 기능이 제한됩니다. 보는 능력이 구독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넷플릭스 결제가 안 되면 드라마를 못 보듯이 뉴럴링크 결제가 안 되면 세상을 못 보는 거죠. 과연 머스크가 그렇게 할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블라인드 사이트가 인류에게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새로운 기술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도 처음에는 달리는 관짝이라고 불렸습니다. 모든 혁명적 기술이 그랬죠. 하지만 인류는 그 기술들을 다듬고 규제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2035년의 풍경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뉴럴링크 시술은 지금의 라식 수술처럼 흔해져 있습니다. 아침에 예약하고 점심때 수술받고 저녁에 퇴원합니다. 선천성 시각장애인이 처음으로 엄마의 얼굴을 봅니다. 60년간 목소리로만 알던 엄마의 주름살과 미소를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이게 가치가 없는 일입니까? 머스크는 2030년까지 1,000,000명에게 칩을 이식하겠다고 했습니다. FDA 승인이 떨어진 지금 그 목표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 비용은 엄청날 겁니다. 아마 수천만 원 단위겠죠.
하지만 기술은 항상 비싸게 시작해서 싸게 끝납니다. 휴대폰도 처음에는 1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10만 원에도 살 수 있죠. 10년 후 블라인드 사이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표준 시술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닌 시대, 눈을 잃어도 다시 볼 수 있는 시대, 그 시대의 문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한 획을 그었습니다. 눈이 없어도 시신경이 죽어도 뇌에 직접 시각 신호를 쏴서 보게 하는 기술. 블라인드 사이트가 FDA 임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270년간 실패했던 과학의 벽을 머리카락보다 가는 전극과 로봇 외과 의사가 뚫어버린 겁니다. 물론 위험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부작용, 해킹의 가능성, 기술 독점의 디스토피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류는 언제나 어둠을 두려워하면서도 어둠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왔고, 바다를 건넜고, 하늘을 날았고, 우주로 갔습니다. 이제 인류는 생물학적 한계라는 마지막 어둠을 정복하려 합니다. 눈이 없어도 보는 인간, 시신경이 없어도 세상을 인식하는 인간. 샤를 르루아가 1755년에 시각장애인의 머리에 전기를 흘려보냈을 때 그건 잔인한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인류는 알게 됐습니다. 시각은 눈이 아니라 뇌에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270년 후 블라인드 사이트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술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뇌에 칩을 심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인간적인 일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 인류의 미래와 여러분의 시각이 걸린 이 거대한 생명공학 전쟁. 저희 무한돈전이 계속해서 감시하고 분석하고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이고 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무한한 돈의 전쟁, 무한돈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